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버 커뮤니케이션즈의 대표 박효철입니다. 자, 스몰 브랜드의 힘을 찾아가는 스브파. 오늘은 여러분 동네에는 과일 가게 하나쯤 있지 않나요? 그럼 과일 가게에는 어떻게 브랜딩을 할까요? 정말 과일 가게에도 브랜딩이 필요할까요? 오늘 그 의문을 풀어주실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 송파구 오금동에서 스위트리라는 과일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박요섭이라고 합니다. 스위트리라는 이름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특별히 과일 가게를 생각하면서 어떤 과일 가게를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 이렇게 흔한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네 과일, 네, 총각내 과일, 총각내 야채 가게, 이런 과일 것도 가게. 많이 있는데 또 저 이미지랑은 좀 안 맞는 저 스스로 저만의 생각이지만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친구랑 같이 고민하다가 과일은 일단 달콤하다는 이미지가 강하고 또 나무에서 나는 과일들이 많으니까 두 개를 합쳐서 이름을 지었는데 그 스위트리 어감도 좋고 또 부르기도 이렇게 기억도 잘 날 것 같아서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일 가게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일지 저는 좀 궁금했었거든요. 대표님 어떤 계기로 이 과일 가게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원래 목회자 목사님이신 거죠? 교회 목회자로 이제 생활하다가 목회 말고 다른 도전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충동적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더 늦기 전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족들의 이제 양해를 구하고 또 밖에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찾다가 사실 쉽지는 않더라고요. 이렇게 새로운 일을 하는 게. 그러던 중에 이제 우연히 어떤 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과일 가게를 한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기억하고 검색을 해서 이제 그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처음에는 노점으로 한 3년 정도 하다가 이제 지금은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너무 좀 공감이 되는 게 제2의 어떤 커리어를 시작해야 되는 분들에게는 아마 공통적인 고민이 아닐까 싶어요. 당장 지금 이전 경력을 살리지 않고 새로운 일을 했을 때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잖아요. 대표님, 그죠? 저는 너무 막막하긴 했는데 그래도 이제 가족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쨌든 밥벌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그런 상황이 되니까 또 예전에 없던 그런 에너지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말 지금 생각하면 웃으면서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때는 정말 돈이 너무 없어서 집에 있는 중고 승용차로 거기에 과일을 꽉 채워서 동네 저희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에 미리 주문을 받았어요. 딱 그 예약하신 만큼만 이제 하신 거예요? 승용차에 담아서 간 거예요. 주변에 과일 살만한 데도 없었던 것도 있고 근데 과일이 맛있었고 그래서 이제 단골분들이 그때 생기신 거죠. 그게 이제 시작이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매장도 없이 이 업을 시작하신 거 정말 스몰 브랜드이네. 스몰 브랜드였고 그런데 이제 저는 신기했어요. 처음에. 어떤 게 신기하셨나요? 내가 이렇게 올린 게 판매가 되네. 그리고 반응이 괜찮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한테는 실험인 거죠. 그렇죠. 첫 달에 순수익이 50만 원이 들어온 거예요. 너무 작은 액수일 수 있지만 저는 거기서 이제 좀 가능성을 본 거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작하신 지가 얼마나 되신 거죠, 그러면 대표님? 이제 올해 5년 됐고요. 매출은 그동안 좀 그래도 50만 원보다는 그럼요. 지금은 좀 그래도 저희 가족들이 충분히 이렇게 생활할 수 있을 정도도 너무 좋습니다. 되고 처음에 일단 노점을 할 때 이걸로 제가 계속 먹고 살 수 있을까? 단순한 이제 생계 고민들도 있었고 또 전혀 다른 일이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제 목회 활동을 하는 것과 노점에서 과일을 파는 건 전혀 다른 일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일들을 또 제 성격이 또 막 그렇게 활발한 편은 아니다 보니까 과일을 파는 일 자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런 환경 속에서 또 날씨의 영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차가운 시선들 처음에는 다 어려움이었습니다. 근데 또 이미 이제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과일을 시작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계속
버티고 했던 것 같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또 이제 힘들지만은 않았고 또 제 과일을 사주시고 또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보니까 되게 뿌듯하고 또 과일 단골분들이 점점 늘어나시는 것들을 보면서 아 이걸 계속 열심히 더 해야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저는 가장 궁금한 게 사실 이 과일이 차별화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네 가게 사과랑 누구네 가게 사과 품종은 다를 수 있겠지만 네네네. 그걸 차별화하기 힘들고 사실 브랜딩의 핵심이 차별화인데 네네. 우리 스위트리의 가게 그저 과일이 더 맛있다, 더 품질이 좋다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어필하기가 네네.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대표님? 저도 처음부터 그걸 이렇게 염두에 두고 컨셉을 잡았던 건 아닌데 네. 하다 보니까 저 스스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네. 제가 되게 입맛이 까다로운 사람이더라고요. 대표님 자체가? 네네네. 소비자 입장에서 예. 저는 맛없는 게 좀 싫어요. 과일도 그렇고 네네. 뭐 이렇게 음식도 그렇고 네네네. 맛없는 게 싫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서도 네네. 과일을 고를 때 네. 물론 이제 너무 비싼 거는 못 사지만 네네네. 제 입맛에 차야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고객들도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시니까 그걸 이제 아시더라고요. 과일을 되게 엄선해서 가져온다라는 그 신뢰가 생긴 거거든요. 예, 그렇죠. 제가 뭐 그걸 어필하지 않아도 네네네네.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믿고 살 수 있는 과일 가게구나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심어지셨구나 이제 단골분들한테는. 네네네. 네네.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 어느 정도 브랜딩에 성공하신 게 아닌가 싶거든요. 결국은 고객들에게 이 과일이 왜 맛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설득을 해내신 것 같아가지고. 네네. 예. 저도 뭐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뭐 배우거나 뭐 네네네. 이렇게 공부한 부분이 아니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몰랐지만 이제 결국에는 이 고객들에게 네.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네네네. 거더라고요. 네네. 이게 제가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을 살 수 있는 채널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 마트에서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뭐 전문점에 가서 살 수도 네네. 있고 그런 어떤 여러 채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의 매장을 찾는 손님들은 네네. 어떤 이유 때문에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대표님은? 사장이 좀 잘생겨서 왔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뭐 저는 동감합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 네. 일단은 저는 좀 이제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는데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큐레이터 같은 역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밴드에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딸기가 있는데 네네. 요 시기에는 이 딸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아무 네. 딸기나 사지 마시고 네네. 요 딸기를 한번 드셔보세요라는 그런 이제 네네. 우리 과일 가게가 조금 다른 과일 가게 혹은 다른 매장들과는 어떻게 좀 다른 가게일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판매나 상품을 고르는 거나 이제 이런 부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간 것 같고요. 단골분들도 그런 부분들을 믿고 신뢰해 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과일을 큐레이팅해서 어떻게 보면 진짜 좋은 과일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과일 가게 주인이 입맛도 까다롭고 또 잘생기기도 했지만 동네 아저씨지만 가게 그 과일의 어떤 품질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을 만들어 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큐레이터란 말도 쓰신 것 같은데 저는 이 과일 가게가 하나의 브랜드가 되려고 하면 컨셉이 선명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대표님이 지향하시는 이 과일 가게의 스위트리의 어떤 컨셉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하다가 보니까 나는 과일 가게지만 좋은 이웃이 됐으면 좋겠다. 좋은 이웃이요? 좋은 이웃이 처음에 과일을 시작할 때 단순히 이제 생계와 밥벌이로 시작한 부분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크리스천이고 또 누군가를 돕고 싶다는 마음이 제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이웃과 좋은 것들을 나눈다. 내가 판 과일을 통해서 또 이웃을 돕는다. 지속적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먹는 과일을 우리 이웃들한테 드린다라는 마음이다 보니까 최소한 뭐 나쁜 과일이나 조금 좋지 않은 상품들을 판매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또 저희 판매하고 있는 수익의 일부분을 또 혹은 과일을 또 미혼모 센터나 고시원 이런 분들에게 정기적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려고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브랜드 페르소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브랜드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스위트리를 생각하면 앞으로 이런 생각이 날 것 같아요. 되게 목회자 출신의 되게 마음 착하신 주인인데 사람들에게 이웃에게 나눠주면서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아저씨,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떠오르거든요. 근데 궁금한 건 어쨌든 대표님이 또 이제 또 저희 스몰 브랜드 연대에 들어오셨고 또 저랑 또 컨설팅에 대한 니즈도 있으셨고 혹시 가장 궁금하신 게 있다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뭔가 배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직도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 필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세금 뭐 여러 가지 그럼요. 부차적인 부분들을 되게 뭐 물어보고 싶은데 또 이제 바쁘다 보니까 또 물어볼 때도 많지는 않고 또 궁극적으로 저희 스위트리라는 가게를 계속 변화하지 않으면 또 살아남을 수 없는 이제 환경이다 보니까 그래서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상황에서 여기서 조금 더 스위트리라는 브랜드를 조금 더 확고하게 하고 확장할 수 있는 어떤 방향들 혹은 필요한 부분들 필요한 것들을 말씀해 주시면 저는 오늘 대표님 얘기 들으면서 되게 선명한 것 같아요. 대표님 잘 해오고 계세요. 브랜딩도 잘 하고 계시고 근데 이걸 전달하는 거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중이 제 머리 목사님 앞에서 저도 크리스찬이지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자기 일을 알리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동안 해오셨던 그런 작은 이야기들 스토리들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단순히 과일을 팔지 않는다. 그러니까 과일을 팔아도 우리가 남다르게 팔아왔다. 까칠하게 내가 정말 맛있는 과일들만 골라왔다는 자부심. 사실 우리가 과일을 선물로 사들고 갈 때는 그 과일의 맛만 전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의미, 존경의 의미 이런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물로서의 어떤 그런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좀 정리해서 스토리로 풀어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을 저희 스브연에서 스몰 브랜드 연대라는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모임을 통해서 같이 고민하고 관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동네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과일 가게들은 브랜딩에 대해서 무엇을 고민할까를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되게 선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과일의 품질에 대한 맛에 대한 어떤 기준에 있어서는 큐레이터의 역할을 그리고 이웃들과 공존하는 그런 따뜻한 그런 어떤 동네 아저씨 같은 그런 어떤 브랜드 아이덴티티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알릴 수 있는 브랜드 네이밍이나 컨셉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표님 어떠셨어요? 저랑 얘기하시면서 이 대화를 통해서 저도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았고 또 그런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또 대표님께서 이제 잘 들어주시고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재밌었습니다. 또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향하는 바가 이렇습니다. 이런 작은 노력들이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되면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나 같은 고민하는 사람이 또 있네? 라고 생각하셔서 굉장히 큰 위로와 용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답은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몰 브랜드 연대라는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으니까 제가 댓글에다가 스몰 브랜드 연대 관련된 소개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스몰 브랜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